범죄 가운데 가장 흔하고 우리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범죄는 원래 훔치는 거잖아요. 돈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효율이 가장 좋은 거, 무게 대비. 보석 뭐 이런 게 아니 우리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가 다이아.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어쨌든 크기 대비 가장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이제 가끔 왜 설치했는지 모르는데 레이저 이렇게 막 비빔 그쵸, 같은 게 그쵸. 나오는데 눈에 보이게 해놨어요. 이렇게 피할 수 있게. 아 그리고 다이아 도둑들은 다 이렇게 세련된 아니, 거예요. 여기 이 레이저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최근에 아주 굉장히 대규모의 범죄가 있었더라고요. 2019년 독일의 드레스덴이란 도시에서 1700년대 중반에 당시 그때는 거기가 작센의 주도였어요. 그 독일 동부 지역과 폴란드를 포괄하는 굉장히 큰 지역인데 거기서 있었던 아주 돈 많고 아주 힘이 강력했던 그 작센 지역의 왕이 모아들인 수많은 보석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네베렐베라는 우리로 치면은 박물관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보석을 일당들이 와서 그걸 탈취해 가는데 Thieves have reportedly pulled off a spectacular heist at one of Europe's most renowned museums. But the loot apparently includes 3 priceless sets of jewelry. Dresden's prized collection of historical treasures includes crown jewels and bowls carved out. 탈취해 가는 과정이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이 벌어져요. 현지 시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전기 변전소에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일대가 정전이 돼요. 비상 전원이 있어서 그 CCTV는 돌아갔대요. CCTV는. 아, 예. 그 범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CCTV에 담겨 있어요. 지금도. 아주 첨단적인 방법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방어 장치가 다 지금 무력화됐으니까 그렇죠. 가장 빨리 들어와서 보석을 탈취해 나가야 되니까 도끼로 그냥 쾅쾅쾅 쳐가지고 경찰이 5분 뒤에 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절도를 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 5명이 지금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직 못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도난당한 보석들은 결 행방이 묘연하겠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거죠. 여전히. 그 보석 되게 유명한 보석들일 거 아니에요, 거의.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했던 보석이 4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뉴욕에 있는 모마에 그게 대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우연히도 그래서 탈취당하지 않았고요. 도난당한 보석을 이제 시가로 환산을 해보면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팔 수도 그러니까 없겠네. 그걸 팔 수,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마 팔면은 드러나지 그게- 않아요? 그렇지. 이건 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보석을 다 분해를 해서 다시 커팅을 하고 그 보석을 이루고 있던 감싸던 금 같은 건 다 녹이면 되니까 그 보석들은 단순히 그 보석이기 때문에 갖는 가치 말고도 그것을 만들었던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과 소중한 문화가 들어있는 그게 진정한 가치인데 I don't need to tell you how shocked we are, also about the brutality of this break-in. Just to put this into context, this is of invaluable art historic and culture historic value. 두 번째 사건은 영화화 돼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사실 해튼 가든 도난 사건이에요. 해튼 가든 2015년 영국 런던에서 부활절 연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런던에 가면은 보석을 파는 그 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평일에는 그냥 각자 보석상들이 자기 보석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다 비우니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보석을 모아둔대요. 특히 이제 부활절 연휴가 한 5일, 6일 지속이 되니까 거기 다 보석이 모인 거죠. 드릴로 그냥 구멍을 뚫어요. 드르륵 드르륵. 런던 한복판의 귀금속 보관소에서 3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보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5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뻥 뚫렸습니다. 6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도둑들은 다이아몬드를 쪼갤 때 쓰는 초강력 드릴을 이용해 보관소 벽을 뚫고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탈취된 보석을 이제 X로 환산을 해보면 한 3천억 가까운 보석을 탈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난 사건에서 참 특이한 점은 여기에 참여한 범죄자들이 나이가 60, 70대에 달하는 도둑? 젊은 시절에 이제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뭔가 죽기 전에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모인 거라고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범죄를 저질러야 되잖아요. 지금 한날 1시에 팍 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차를 이용한 거예요. and £9 million worth of property still to be recovered. 근데 보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예. 보석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훔치려고 그러고 과연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사실 보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정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석은 있는데 뭡니까? 일단 종이하고 펜 좀 그리셔야 되니까. 자, 이것도 그래야 되는구나. 뭐 그거 하려는 거 오랜만인데요. 아니에요. 이거 몇 해 동안 못 봤는데 펜과 종이로 다 쓰실 수 있는. 지각이라고 하죠. 이 땅이 쉽게 얘기하면 땅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서방 천지가 흙이잖아요. 네. 이 흙은 뭐로 돼 있을까요? 암석과 흙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땅. 흙이 뭘로 돼 있을까? 지각을 이루는 8대 원소에서 고등학교 때 외우거든요. 오시, 알페, 카나크마. 보석이 뭐냐 하면 이 세 개예요. SiO2 이렇게 합치면 이게 이제 수정이 돼요. 수정. 아, 이게 수정이에요? 수정이에요. 수정. 투명한 이렇게 크리스탈 수정이 되고요. 수정이 만들어질 때 거기 안에 물이 좀 들어가면 얘가 오팔이라는 보석이 돼요. 오팔. 오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알루미늄 옥사이드인데요.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이 만들어져요. 크롬, 뭐 베릴륨, 타이타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네. 루비, 에메랄드, 뭐 보석이란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흙이에요. 근데 그것이 땅속 깊은 곳에서 압력과 어떤 온도 조건이 잘 맞고 적절한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흙과는 다른 무엇이 된 것 같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흙과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독특한 흙일 뿐이네요. 그렇죠. 특히나 다이아몬드는 정말 순수한 탄소예요. 탄소. 탄소가 보통 우리 주위에는 흑연같이 검은색 거름의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땅속 깊이 들어가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잘 타요. 이것도 다이아몬드 타요. 흑연이 타잖아요. 수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한 절대 깨지지 않는. 타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타는 온도가 달라요. 이제 타는 점화 온도라 그러는데 그 온도 이상 되면 타서 이산화탄소가 되어 사라지죠. 다 날아가 버려요. 팔 때 되니까 너무 헐값이던데? 우리 결혼할 때 1,000만 원인가 뭐 주고 샀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뭐 생활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다이아를 팔자. 오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너무 부푼 꿈을 안고 그 귀금속 매장에 갔어요. 가서 했더니 80만 원? 나중에 한 뭐 몇 년 지나가지고 이게 팔러 갔. 근본적인 애정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석에 진짜 그렇던데? 아니, 근데 보석이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 스토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진주는 그렇게 비싼 보석은 아닌데 2018년에 무려 411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진주 귀걸이 하나. 마리 앙투아네트의 진주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약 41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진주 보석 하나인데 펜던트 하나인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죠. 비쌀 수밖에 없네.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이건 김은희가 갖고 있던 건데. 아 그러네요. 야, 지금 다시 팔았어 그래서? 소리가 있잖아. 이건 팔았지. 이걸 김은희가 갖고 있었다고 얘기해야지. 어머. 이게 복이 있는 거다. 구경 못했어. 보석 얘기 보면은 좀 허황되기도 하고 마음이 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번은 미술관의 범죄를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 시즌에 뭐 도난 이런 거. 위작? 모나리자도 훔쳐가서 어쨌든. 많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알쓸 범잡에서 할 이야기는 이중섭 화가의 위작. 위장.
이중섭 화가는 뭐 워낙 유명하셔서 이제 이분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던 분이시고요. 5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언제쯤이든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때 4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본 분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흔치 않은. 다음에 더군다나 고향이 북한이어서 6.25 때 뭐 남쪽으로 이제 피난 오게 되고 부산에 있다가도 살기 힘들어서 제주도에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한 1년 반 정도 계셨어요. 오래 머문 곳은 아니긴 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살았던 행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 그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고요.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그나마 일본에 가면 그나마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물론 잠깐 만나고 오는데 가족을 한 일주일 정도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굉장히 그게 순탄치 않았을 걸 상상하실 수 있어요. 위작 문제가 나온 거는 사실 이분이 남긴 그림이 작은 엽서만한 그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도구를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담배값에도 그리지 않았어. 맞아요. 그게 사실 유명해졌죠. 나중에 그 담배 은박지에다 그림 그린 것도 그게 이제 미국 모마라고 전시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런 위작 시비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시점 이전에 작품이 거의 없어요. 부산에 쭉 모아놨던 작품이 불타서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것 같긴 하지만 2005년 정도인가? 재작년 3월 이태성 씨가 고 이중섭 화백의 미발표작 8점을 경매시장에 내놓으면서 위작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넉 점이 고가에 낙찰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지만 이 씨는 50년 넘게 소장해온 작품이라며 위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때 팔린 작품들이 문제가 돼요. 이거 위작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일본에 있는 그 아들이죠. 이제 이태성 씨인데요. 그분이 고인의 그 유작이라고 하면서 작품을 내놓게 돼요. 8점인가 9점인가 내놔서 일부를 팔고 뭐 그걸 현금화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즈음에 또 이제 한국에 있던 이제 김용수 씨라는 분이 사실 나는 이중섭 작가의 그림을 뭐 1000점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물론 이중섭 작가만이 아니라 박수근 화백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합쳐서 뭐 2000점이 넘는 작품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 작품들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고요. 당시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이건 위작이다. 거기 제출한 뭐 50여 점, 60여 점인가를 해봤더니 다 위작이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위작 아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고소하고 명예훼손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돼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커지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작품들을 다 조사를 맡겼고 당시 이제 뭐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다 맡겼고요. 결론은 몽땅 다 위작. 근데 그때 이제 근거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너무 작품 수가 많고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사용된 그 물감을 보니까 펄이라는 물감을 사용했는데 그 물감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게 이제 검출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뭐 당시에 쓸 수 없는 거다. 뭐 다음에 그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똑같은 거를 똑같이 베낀 것 같은 그림도 많고. 증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2년형을 받았는데 3년 집행유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종류의 판결이 처음일 테니까 그 이중섭 그 작가의 가장 그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였을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그 그림에는 그 두 아들과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이제 그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위작 아니라고 주장을 어려운 질문. 그렇죠. 네. 아 좋은데 계셨네 그래도. 방 하나에 살았던 거. 아 방 한 칸만 얻어서. 정말 옛날. 이런 건 나도 본 적 없어요. 우리 살 때에도. 아 저기 저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엔 열악한 환경 같지만 제가 아는 한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계셨던 그 시절이.
이게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게 태성이 자기 아들이죠. 아들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던 근데 당시의 상황이 이게 어려웠던 거죠. 전쟁이 끝난 이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무쳐서 그 그림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작품이 많지 않은데 위작이 1000점 이상 나오게 되죠. 그러니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